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추가 매수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 상담을 통해서 많이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요즘 시기가 여러분들 상담 받으셔야 되는 가장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큰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반기가 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 종목을 조금 최대한 정리할 수 있다면은 정리를 해놓고 하락을 조금 피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많이 받으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고 제가 그리고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반도체 사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나도 모르게 사셨다라고 하면 그 대응 전략 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많이들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일단 코스피가 0.6%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 정도 이렇게 반등이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양쪽 모두가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주가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외바닥으로 올라오는 거 이거 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한 번의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요. 우리는 보고 지금부터 이제 올라갈 건가 보다 해서 매수를 하거나 쭉쭉 가겠지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홀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이라고 하는 2750포인트를 뚫어야 상승이 됩니다. 그 전에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요. 그 어디선가 빠지게 된다면 하락세가 돼버린다거나 또는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전고점 근접했다가 빠지게 된다면 쌍봉 형태가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족족 꺾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꺾이면은 문제가 생기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요. 중간 어디선가 이렇게 밀려버리게 된다면은 전부 다 안 좋은 내용이 되니까 사실 좋은 방향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이 차트를 보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전고점을 뚫었을 때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뚫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밀려 내려간다면은 쌍바닥을 그리는가를 봐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다가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갔다면 우리가 조금 더 믿을만 했는데 사실 외바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100% 확신하면서 안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수급이 연달아서 한 5일 이상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3일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매수의 흐름 자체도 약간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서 뭐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아직은 이른 것 같고 그리고 기관들의 순매수를 보면서도 기관들이 지금 시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기에도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미국 장도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다가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이제 증시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런 데 있어가지고 무뎌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5월, 6월, 7월 장은요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생각보다는 좀 미미한 장. 흐름 자체가 조금 미미한 장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증시를 끌어올렸던 주체가 어디였는가 하면 반도체였는데 그게 이제 꺾여 내려가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흐름은 이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갈 만한 테마들이 역시나 자율주행이라던가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에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후보군이 될 만한 그런 테마들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참고하신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그런 종목을 들고 있다면 사실 탈출도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요.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장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현재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조금 보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고점에서 한번 이렇게 주춤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주춤했을 때는 여기서 한 번에 하락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는 잘 없죠. 반등이 나가면서 흐름상 파동을 만들어서 하락을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주가가 뭐 더 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까지 많지만 사실 조금 더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주가가 엄청나게 수익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12% 수익률이 아래쪽에서는 28%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올라올 때는 28% 수익을 위쪽에서는 12%밖에 챙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더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수익률 자체는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 초입부에 매수해서 수익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이득을 봤을 수도 있지만 이제 와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률도 작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만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간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들만의 리그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고점에 있는 이 물량을 누가 잡고 이제 무너질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게 하필이면 내가 들어간 순간 내가 마지막에 휘말려가지고 잡고 있게 된다면은 역시나 크게 다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뭐 물론 이게 조금 더 간거나 조금 더 위에서 지속이 되거나 하는 버티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버텼다가 하락을 두드려 맞느니 차라리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서 상승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점에 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조금 더 간다, 조금 안 간다 보다 앞으로 짱짱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업종에 대한 힌트들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보여드리기도 하다 보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외바닥입니다. 반등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외바닥을 지수가 빠질 때 결국 종목들 다 빠져내려가기 때문에 외바닥 만들고 지수가 빠져내려가면 여러분들 괜히 추가 매수했다가 물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은 유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근데 왜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지금 하진 않지만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는 알고 대비하고 있는 것과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추가 매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같이 상담을 받아서 해결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많이 상담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상담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펄 어비스고요. 네. 39,600원에 5%요. 39,600원에 5%요? 네. 제가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게임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이라서 뭐 수익을 내는 것도 한 번에 빡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좀 크게 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밑으로 빠질 때도 좀 무섭게 빠져요. 다른 종목 한 20%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은 막 50%까지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게임 관련주를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시청라인처럼 비중 5%로 들어가서 천천히 늘리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인지는 하고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게임 관련주들은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올해 한 중순 이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반기에 가까워질수록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올해 이제 출시 예정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게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과 내년까지도 게임 출시할 만한 그런 게임들이 많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상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타이밍에 놓여져 있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게임 관련주들을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종목이냐 하면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이제 펄어비스도 많이 빠졌지만은 대장주라고 하면 사실은 NC거든요. 근데 NC가 증권계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자꾸 사라고 추천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게임을 혹시 좋아하세요? 하세요 혹시? 하진 않고요. 하진 않아요. 만약에 네.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뭐 유튜브라던가 뭐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NC소프트를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수많은 유튜버들이 NC소프트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도 되게 분야가 다양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네. 분야 중에서 게임 유튜버들이 원래 NC소프트를 굉장히 좋다 해 오셨던 분들도 야 NC 진짜 너무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NC에 대한 어떤 게이머들의 믿음과 어떤 충성심과 그런 것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좋아졌고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그 민심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눈으로 뚝뚝뚝뚝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 1분기에 보통 얘가 1,000억씩 벌던 회사가 이제는 30억 벌어요. 그러니까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게임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좋아졌고, 더군다나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이제 뭐 검은 사막이니 붉은 사막이니 이런 것들의 매출이 또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얘들도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투자는 위기일 때 투자를 해서 기회일 때 우리가 기회를 쟁취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대신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데까지 빨리 걸린다면 누구나 기회를 다 쟁취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데 잘 사셔놓고 좋은 기업 잡아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돈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오래 기다리지 못해서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펄어비스라는 이 기업을 게임 관련주를 시작을 안 했으면은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가 그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으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기업이 저는 게임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고점도 아니고 저점에 잘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비중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대에서 얘가 자리 잡는지를 좀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늘려도 좋지만 지금 우리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도중에 생기는 첫 번째 반등. 여기서 더 간다 하더라도 첫 번째 반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올라오면 더 갈 줄 아는데 아닙니다. 더 올라오면 빠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번 반등은 그냥 무시해버려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올라와서 내 본전까지 오면은 또 본전 왔는데 지난번에 추가하면서 할 걸 이러지 마시고 냅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오른다. 네, 그럼 내려가네. 내려가면 그때 추가 매수를 쌍바닥을 그리는 거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쌍바닥 때 하는 거지 외바닥 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켜보고 반등 나가는 걸 좀 더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게 맞고 홀딩해서 가져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되 빨리 수익 날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화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화신. 화신이고요. 네, 몇 시간한 부중이 12,000원. 12,000원, 2,000원에 30%, 20%입니다. 20%요? 네네. 뭐 일단 비중도 나쁘진 않고 종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화신이라는 기업은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뭐 부품 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쪽으로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무시를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이 지금 무시당할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고 2019년에 대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영업이익이 19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800억대로 늘어났어요. 진짜 눈부신 성장이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수요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긴 했었으나 어쨌든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잘 몰라서 이게 주가가 안 간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상향 끄트머리는 하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잡으면 하락을 두드려 맞게 되기 때문에 제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별로 좋다고 표현을 안 하는데 이 기업은 우상향하는 도중에서도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살짝 그려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에다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좋고 그리고 현대기아가 지금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다 해서 신고가를 만약에 뚫고 가는 그림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 테마가 뭔가 하면은 자율주행 내지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마를 생각 한번 해볼 때 요걸 미리 사놓고 선침해라고 하거든요. 미리 사놓고 기다린다는 개념이 원래 주식을 할 때 돈 버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따라 붙는다의 개념은요. 시세를 쫓아다닌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선침해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게 이제 선침해거든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놓는 거. 그게 맞든 틀리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사업하는 거랑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물건을 우리가 떼와가지고 이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잘 팔릴 물건인지 아닌 물건인지 우리가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네. 것처럼 이것도 가져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반드시라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테마상으로 그리고 실적상으로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 눈이 가 있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반도체 기업도 비싸게 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차 하면서 정신을 깨어났을 때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손절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력들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비중이 20%면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여기서 멈춰준다면 참 좋은데 지금 이 주가는 허공에 떠 있는 주가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2,500원이고 위쪽으로는 2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아래쪽으로 갔을 때 2,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실적과 지금의 가치로 2,500원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기 언저리까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볼 때 7,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에 하나 시장이 빠진다거나 그냥 자연스러운 손절 흐름으로 이어진다면은 아마 7,500원이라든지 한 8,000원대까지가 자연스럽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빠진다고 해서 기업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만 싸진 것뿐인 거지 기업이 나빠진 건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린다면 당근마켓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당근마켓을 이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당근마켓에 물건이 올라와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려고 하는데 그게 막 1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게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이거 내가 갖고 있어봤자 뭐 하긴 너 빨리빨리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가격을 할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110만 원이든 105만 원이든 할인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물건이 바뀐 게 아니라 가격만 바뀐 거잖아요. 그죠? 네. 물건 가치는 그대로인 거건데 가격만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싸다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주식은요, 중고거래랑 같은 거예요. 거의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신이라는 기업이 만약에 7,500원까지 빠진다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변한 것도 아니고 기업이 갑자기 뭐 형광등이 나간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터진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지가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어요.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싸졌으니까 우리가 저걸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더 산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건데 사람들은 떨어지면 자꾸 손절하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런 투자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굳이 여기서 서두를 이유는 없고 혹여나 밀릴지 안 밀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혹여나 분위기가 안 좋아서 밀려 내려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살 기회다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산다면 8,000원에서 7,500원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 빠지지 않는다면 바로 반등 나와서 15,000원대까지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수익을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챙기면 되지 않을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돈돌가하고 목표가. 네,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 뭐 그걸 말씀드리죠. 네. PNT요. 뭐라고요? PNT요. PNT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2,000원이고요. 네. 20%요. 42,000원에 20%면은 이게 PNT라는 이 자리 자체가요.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이제 주가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어딘가에 딱 걸쳐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앉으려면 앉고 서 있으려면 서 있지. 책상이 어딘가에 막 걸쳐 앉아 있으면 사람이 좀 불안해 보입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조금 불안하고. 조금 그렇죠.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자 하고 있을 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 소화가 안 된다 해서 서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약간 그 식탁 끄트머리에 엉덩이만 살짝 걸쳐가지고 앉아 있으면, 야, 앉으려면 앉고 서 있으려면 서 있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어정쩡한 자리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지금의 현재 주가는요, PNT라고 하는 주가는 올라가 있을 거면 올라가 있고, 아니면 내려갈 거면 내려가 있지, 여기서 뭐 하노 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시청라인 매수가가 빨간 건데 이거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어정쩡합니다. 이런 단계가 뭐냐면 네가 이제 앉으려면 앉는 거고 일어서려면 일어서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움직여라라고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는 내가 다리가 좀 아픈 것 같다 앉아야 되겠다 하면서 내려가는 거고 나는 지금 조금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서 일어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을 맨날 전문가들이 TV에 나온 전문가들이 이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있겠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정쩡한 자리에 걸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정쩡한 자리에 걸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앉으려고 하는지 일어서려고 하는지를 보면서 빨리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빨리 주면 되는 거고 일어서려고 하면 아 가능하다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저점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3만 한 5천 원대, 3만 6천 원대가 무너지면은 아 얘가 내려가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위쪽 4만 5천 원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 올라가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그렇지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어디 쪽으로 엮여 있는가 하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엮여 있는데 2차 전지 쪽이 지금 많이 쉬었어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쉬어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올라간다 안 간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반도체에 들어간 돈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2차 전지가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간 경험을 봤을 때 한때 핫했던 기업들이 바로 죽어버리는 경우들은 없고 이렇게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아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얘가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것을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아래쪽으로 3만 6천 원대, 3만 5천 원대를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3만 5천 원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은 다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굳이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이 비중이 좀 부담되고 밑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 쪽이 아예 그냥 완전히 박살나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이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만약에 박살나고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려고 한다면 에코프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 에코프로라고 하는 이 기업이 여기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주가가 하한가 두드려 맞거나 20% 갑자기 급락 나오면서 막 7만 5천 원, 5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2차 전지에는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작용을 했을 때는 손절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손절해라, 가져가라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당장에 다 설명하기엔 너무나 많은 방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아우 나 모르겠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라고 한다면 3만 5천 손절하시고 반등 나오면 5만 원에 판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에서 시청자님이 스스로 이렇게 약간 변수를 좀 파악하실 수 있다면은 응용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아우 나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뭐 어떻게 할지 나 그냥 막 깔끔하게 이야기해줘요 하면은 3만 5천 손절 5만 원대 매도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해성 궁금하세요? DS 해성 DS고요. 예, 52,540원에 10% 조금 됩니다. 52,400, 52,540원. 540원에. 네, 네. 10%. 이게 제가 작년에 여름에 네, 6만 한 2천 원쯤에 샀다가 네, 갑자기 확 떨어지고 좀 올라오길래 또 연말쯤인가 그때 한 6만 원쯤 올라가오길래 제가 반절이 덜어내고 네. 다시 떨어졌다가 제가 얼마 전에 한 4만 8천 원쯤에 5%를 다시 매수해서 요 가격을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올라와갖고 요만큼 올라오면 매도를 해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만 더 놔둬도 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갖고 있느라고. 이런 자리들은 개미들이 들어온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혹시 운전하세요? 네. 네.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갑자기 저희 K1 있잖아요. 뭐 그런 뭐 지금 그랑프리로 해가지고 막 자동차 경기하는 레이싱하는 곳에 지금 시청자님 운전하시는 차를 가지고 거기에 운전하러 들어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운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전부 다 막 200km, 막 300km 이렇게 밟고 있는 자리고 막 경주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 네네. 시청자님이 껴있으면은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들어가서 유리한 자리가 있고 내가 들어가면 불리한 자리라는 게 분명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주가가 밑에 있는 자리들은요, 아예 갖고 가도 괜찮은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변동을 막 주고 있는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거나 뭔가 대응을 하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거 이제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고수들이 노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싶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운이 좋은 수익이 나는 거 아니면 다 물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막 200km 막 밟고 있는 그 경주용 자동차들이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가지고 거기 나도 모르게 끼어 들어가가지고 운전하고 있으면 운이 좋으면은 살아남는 건데 안 좋으면 사고 나겠죠.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다 하셨는데 그 힘든 경기장에 들어가서 힘들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슨 왜 여기 들어가서 힘들다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힘든 자리에 들어가서 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올라와 있는 자리에 제가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얘는 쌍봉을 그려내놓고 있는 자리인데다가 이 해성 DS라고 하는 이 기업도 기업적으로 본다면 나쁘진 않아요. 영업이익도 좋지, 매출도 좋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고가라고 판단을 한 건지 쌍봉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쌍봉을 네.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얘가 올라왔던 자리 이상으로 더 이상 못 간다는 거기 때문에 75,000원 이상에서 살 생각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나중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야 이거 75,000원 이상에 사진 않더니 더 비싸게 사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분간 일단 75,000원 이상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네.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쌍봉에서 만들어지는 이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골짜기 4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얘는 하락세로 전환이 돼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이런 자리가 들고 갈 때 유리한가라고 하면 좀 불리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불리한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는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건 되게 잘하셨는데 애초에 1차 매수를 6만 원대 들어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1차 매수를 추가 매수했던 타이밍 48,000원대 했으면 지금 수익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꽂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수습하느라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원래. 네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애초에 1차 매수할 때를 저점으로 48,000원대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앞으로 좋은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이미 꼬여가지고 시청자님이 네. 아무리 2차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를 잘했다 하더라도 매수가가 52,000원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 불리한 자리에서 계속 불리한 상태에서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하지 마시고 단기 반등 네.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아마 해성 DS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이라서 반도체 쪽이 아예 그냥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SK 하이닉스도 네.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고 반도체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위쪽에서 고가놀이라는 걸 하면서 반등을 조금씩 주면서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한 5만 네. 5천 원 내지 6만 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그냥 정리하시고 네. 다른 종목을 하시거나 다른 종목을 살 때 또 고점에 사지 마시고 밑에 있는 거 네, 이번에 네. 추가 매수했을 때 그 마인드를 생각하셔가지고 네, 이럴 때 네. 사야지 돈을 버는 거구나라는 것만 연구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종목 교체를 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X 하우시스 11,000원에 10%. LX 하우시스요? 예, 11,000원에 10%. 41,000원이요? 아, 41,000원에 저는 좀 됐어. 네, 41,000원에 얼마요? 10%. 10%요. 일단 매수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단은 얘가 이제 하우시스라고 하는 이런 거 보면 창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샤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하우시스 쪽으로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건축 소재라든가 뭐 창호, 바닥재 이런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기는 만들지만은 사실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는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과 역시나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샷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가 저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 올라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저점을 잘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 기다렸기 때문에 수익 중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계속해서 논스톱으로 올라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로또를 사러 갔을 때 로또를 사가지고 이번 주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그냥 로또를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사러 갔는데 1등 당첨되면 좋긴 좋잖아요. 2등만 돼도 어디예요. 그게 좋긴 좋은데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무조건 당첨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내 전 재산을 털어넣어가지고 로또를 사은다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뭐 연을 끊는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르고 확률상 낮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도 논스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요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되면 좋은데 안 돼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뭐냐라고 하면은 외바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45,000원이라든지 47,000원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청자님은 뭐 여기서 얘가 5만 원까지 갈까요? 5만 5천 원 갈까요? 지난번에 6만 원까지 갔는데 6만 원까지 갈까요? 이거는 좋은 분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바램 1등 될까요?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되면 좋죠. 근데 잘 안 됩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4만 5천 원대에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만 5천 원쯤 되면은 분할 매도한다 생각하고 사실 지금부터 분할 매도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LX 하우시스에게 기대해 볼 만한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한 20-30%가 최대 수익률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수익도 아니다 생각을 해서요. 4만 4천 원에서 4만 5천 원쯤 되면 그냥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겨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4만 4천 원, 5천 원쯤 왔을 때 강하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예상치 못한 별로 흔치 않은 경우들이 갑자기 발생되면서 4만 5천 원짜리를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한 5만 원까지 욕심을 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누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맞아요. 그건 제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보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시청자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저번에 제가 LX 하우시스 상담했던 문현진 멘토인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님이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만 5천 원을 기점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되 강하게 올라온다면 5만 원까지 끌고 가도 되지만 그거는 시청자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다. 근데 이걸 이제 장기로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장기 투자로 LX 하우시스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실적이 좀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제 건설업황 쪽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얘가 뭐 물론 건설에서만 뭐 돈을 버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건축자재 쪽에서 72% 정도의 이렇게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즘 건설이라던가 건축 쪽이 안 좋아요. LS 하우시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건설업체에서 하청이 하청을 주면서 이렇게 자재비를 다 납품해놨기 때문에 돈을 미리 받은 거지 사실 지금 건설업황은 별로 좋지는 않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우상향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밑에서 머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장기 투자는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구미와 청주로 갑니다. 구미에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미로 가는데요. 구미의 근로자 문화센터 2층 강의실 20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또 자녀와 보내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11시에 준비를 했습니다. 11시에 청주 글로스터 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오셔서 강의 재밌게 들으시고 점심 드시러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지금 비염과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상담이 들어와 있고요. 네이버 지금 20만 원에 20%라고 하셨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하셨어요.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인식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가 하는 게 저는 진짜 캠페인이 있다면 진짜 캠페인이라도 좀 진행을 해보고 싶고 뭔가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 게 대형주를 사놓고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되게 좀 웃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져간다는 걸 전제로 사야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살 때부터 나는 대형주는 수익이 안 나면 팔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전제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물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형주는요 쭉 한번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사이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냥 무한정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량한 기업들은 점점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게 거의 뭐 일단 기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사실 시간이 돈이 되는 종목인데 시간 투자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대형주에 들어간 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는 느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야 되고 많이 사가지고 비중을 크게 키워가면서 배당도 받아가면서 주가 이득도 봐야 돼요. 그럼 대형주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면 싸게 사면 장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로 그래요. 대형주는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기적으로 본다면 짧으면 2, 3년이고요. 길면 한 5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락과 상승이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요. 그 정도 사이클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내려온 사이클에서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로 길면 5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2021년부터 해서 2022년 3년 지났잖아요. 이제 4년, 5년은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2, 3년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최소 그 사이클 하나는 우리가 챙긴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락하고 자리 잡고 있는 과정 속에 조금 밀리는 거 가지고 가져가도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홀딩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중소형주를 가져갈 때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대형주는 가져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야지 되는 종목들이고 가져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네이버가 뭐 최근에 이제 라인 야후에서 뭐 이렇게 지분을 팔아라 뭐 정보 누출로 인해 가지고 뭐 정부에 뭐 약간 억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 이제 오히려 악재가 소멸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들고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져가도 될까요? 손절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무조건 가져간다. 네이버를 가져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은 아래쪽으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더 사버리면 되는 것이고 올라갈 때 이득을 챙기면 되니까 이 사이클, 다음 상승 사이클이 나올 때까지 그냥 무조건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15만 원까지 혹여나 밀린다면 비중을 40%까지 늘리셔도 괜찮으니까 내려갈 때 주저하지 마시고 겁을 내지 마시고 더 늘려버려라. 비중을 늘리면 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모트렉스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모트렉스를 16,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일단 모트렉스라는 이 자리는요, 이제 매수가 자체가 조금 어정쩡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다행스럽다라고 할 만한 게 이 기업이 지금 스마트카라든가 자율주행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라 보니까 자율주행, 스마트카, 지금 중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자율주행 시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에서 자율주행 시범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우상향하다가 쉬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그렇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정고점을 뚫을지는 모르지만 못해도 쌍봉은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가 빨간선 이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런 외바닥에 속아가지고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추가 매수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고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신규 매수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외바닥은 속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외바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쌍바닥을 그린다든지 또는 옆으로 횡보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지 왜 자꾸 이렇게 외바닥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 사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속지 마라 그러죠. 이건 속이는 겁니다. 외바닥에 사도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걸으세요. 외바닥에 사라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외바닥에는 아무도 사람 말 안 합니다. 주식을 좀 배웠다? 외바닥에 사람 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외바닥에 사는 일들은 전혀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16,2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 아래쪽에서 만약에 12,000원까지 다시 내려간다거나 이 자리 잡는 걸 보고는 그때는 좀 추가 매수하셔도 되는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정쩡하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되는 테마다. 하지만 여기서 횡보할 때 여기가 바닥에 맞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상담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야, 조그맣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XPG, 29,000원에 50% 돼요. 29,000원에 50%요? 야. 이거 뭐, 이제, 비슷하게 왔긴 하는데, 먼저 바닥인가 샀는데. 네, 아닙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 바닥이 아니고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중도 좀 많으시고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점 만들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고점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비싸게 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손절하시는 게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차트 모양으로만 딱 따져본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트에서 패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패턴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은데 기업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아니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매출도 잘 나오고 회사가 뭐 로봇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로봇 테마니까 좋지 않을까, 로봇 앞으로 중요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비싸진 거예요. 5,000원짜리가 4만 원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올라온 거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에 속지 마시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차트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가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려고 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인 이 26,000원짜리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아마 추가 하락이 나온다거나 지금 이게 주가가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시청자님이 많이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등, 이번 반등에 나왔을 때 지수가 지금 아직까지는 버텨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버틴다면은 아마 3만 원 내지 3만 한 2천 원대까지 이렇게 약반등이라고 하죠. 저런 게 살짝 나와줄 수 있는데 그때 빨리 비중을 줄이시거나 저는 많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70%에서 80%까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아쉽지만 남아있는 비중으로만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 이제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26,000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50% 다 들고 가면서 26,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려고 하면 아플 거예요. 그죠? 손실이 좀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반등이 나올 때 3만 원 내지 3만 한 2,000원대까지 올라올 때 뭐 물론 저기까지 올라올 때 더 갈지 안 갈지는 한 번 더 확인하고 파는 게 좋긴 한데 전화 상담이 된다면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확인이 안 된다면은 시청자님이 판단이 어렵다가 일단 비중부터 줄이세요, 그냥.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만을 줄이면 어떨까? 네,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뭐 오늘 줄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뭐냐면 올라간다라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지금 팝니까? 내려간다는 말도 아닌데 왜 지금 팝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하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보고하면 되고 만약에 지금 내가 이거 만약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만약에 시청자님이 평가를 하고 계신다면 파는 게 좋은데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3만 원 내지 3만 2천 원대쯤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 26,000원 무너지면은 어쩔 수 없다. 지금 만약에 반등 없이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잘못 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지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이게 아닙니다. 애초에 안 샀어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를 할 거면은 이걸 산 걸 후회해야지 오늘 안 팔았던 걸 후회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한다 이걸 샀습니까? 이런 자리에 누가 사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매수라는 것에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26,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TS 엔진이요. STX 엔진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2,500원에 20%요. 12,500원에 500원이요. 20%요. 일단 STX 엔진 12,500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런 자리에 저는 좀 사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주가는 원래 반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라와서 횡보하는 자리들 치고 좋았던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옆으로 뭐 쭉쭉쭉쭉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옆으로 가는 자리가 있고 올라가서 옆으로 가는 자리가 있는데 올라와서 옆으로 가는 자리들은 별로 좋은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 별로 없고 항상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종목을 이렇게 사셔가지고 매매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왜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자꾸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경험상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명을 했거든요.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네네. 역사적으로 이런 매매 방법은 없어요. 여기 사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은 고가에서 매매하는 것은 이렇게 상담을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매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사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차트의 움직임이라던가 호가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슈팅이 나와가지고 반등 나오는 이런 흐름들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약간의 단호한 결단력들이 별로 없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물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거면 상담을 안 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는 지금 상담을 받을 정도라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더 이런 거를 내려오니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아니요, 대응이 안 되니까요. 지금 더 내려오고 대응이 안 안 돼요. 내려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내려와도 실력 있는 사람들은 대응을 해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내려오더라도 대응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번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이 대응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앞번에 이게 튀었을 때 네. 15,600원에 반을 네. 팔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네.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네, 반을 그럼 팔고 이거- 나갔어요. 네, 네,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반을 이 팔고 반을- 나가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올라왔을 때 팔고 밑에 내렸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거를 뭐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요지를 못 알아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담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면 이 종목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샀으면 상담을 안 받아야 되는 정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러니까 상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님이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담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약점이 잡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잘 팔았다는 것도 알겠고 나름 잘 샀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도 알겠는데 그러면 상담 안 했으면 베스트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근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음에는 만약에 사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잘 팔아보시고 사보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면서 경험으로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가 라인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해갖고 뭐 전략을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밑으로 밀린다면은 굳이 12,500원 이하로 물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전에서 팔아내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전에 팔 필요 없이 단기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선박 쪽이라던가 이런 쪽들도 많이 쉬어가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분위기라다 보니까 저는 제 생각에 한번 더 튀어 올라와서 15,000원대에서 팔아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15,500원짜리라든가 16,000원짜리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넘어가게 된다면 홀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저기가 넘어가게 네. 되거나 힘이 생겼다는 것을 판단했을 그 인지를 한 딱 그 순간에 눈치를 챈 순간에는 계속 가져가야 돼요. 18,000원, 19,000원까지 신고까지 쓰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갖고 제가 그런 거 판단이 안 되면 만약에 16,000원쯤에서 만약에 판단이 안 되면 상담 전화 하시거나 안 되면 파세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본 다른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18,000원까지 가면 욕을 해요. 문현진이 16,000원에 팔아야 됐던 종목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팔아라 한 적이 없고 보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고 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으면 그냥 16,000원쯤에 파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욕먹이는 상담이에요.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시청자님이 저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이해가 네. 되세요? 그래서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000원쯤 왔을 때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판단해야 돼요? 제가요. 맞아요. 그걸 제발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안 되면은 그냥 그러고 적당히 내 수준껏 챙겨 나오면 됩니다. 그 정도 판단이 안 되면 뭐 한다 욕심을 내요. 그냥 15,500원부터 팔면 되지 그냥. 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네. 잘 가져가시고 단기 반등 나갈 것 같으니까 정리하시고 이런 종목 다음번에 매매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지금 또 상담이 밀려 있는데 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아쉽고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와 청주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잘 쉬시고요. 목요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